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 53분입니다. 방금 퇴근하고 여기 3개 서희 스타일스 앞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에까지 가면 됩니다. 내년 가을쯤에 여기 건설 공고가 이사를 온다는 말이 있는데, 글쎄요, 그래 오면은 경전철 역 종점이 이제 마지막이 그 가야대 역인데, 거기서 한정거장 오면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늘 기다렸던 그 신문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그 방송이 이제 그 보도가 태블릿에 대한 진실 보도가 일본 이제 그 방송에서 할 거다 그랬는데, 거기 자꾸 연기가 됐거든요. 연기가 돼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다가 결국 이제 오늘 9월 11일 날 일본 산케이 신문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도 나오고 또 일본말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문으로 더 나온다 그래요. 나 영문으로 나온 것을 낮에 내가 봐가지고 우리 제가 몇몇 카톡에다가 그 올려놨습니다. 보신 분은 막 영어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은 다 이해가 될 거고,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그런 겁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은 주로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산케이 신문사에서 변희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마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윤보선, 박정희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 재직 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한 예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변희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소송을 이제 걸었는데, 민사는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시인하는 걸로 돼버린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오늘이 9월 11일이니까 9월 15일 금요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님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더라고. 참 무섭게 참 하고 있습니다. 변희재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일개 잡범 수준으로 봅니다. 일개 아주 그 하찮은 잡범 중에서도 아주 재질이 좀 나쁜 그런 잡범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이제 그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판검사들 거기에 많이 있죠. 이제 악질, 허위, 날조 조작한 그런 검사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판사들 뭐 한 검사 한 100명, 판사 한 30명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과연 오늘 산케이 신문이 이제 영문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가거든요. 해외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는 이제 그 산케이 신문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여파가 이제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케이 신문은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것을 이어서 보도를 할 것 같고, 뭐 미국에서도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9월 13일 날 오후 2시에 수요일입니다. 그때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영철 검사를 상대로 해서 또다시 이제 고발하는 그런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연 그때 MBC나 KBS나 이런 지상파 방송이 올지 안 올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온다 그랬다가 조금 미정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를 타이타닉호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미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바닷물이 스며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콸콸콸콸 이렇게 막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배라고 하는 것은 침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주 한 바퀴를 자주 이야기해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은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말이지, 그 레이더는 촉은 좋은데 와 그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못 알아보는 거. 그 참 레이더가 약해서 그런가 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촉으로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그 안테나가 말이지, 자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은 그 안테나 성능이 좋은 거고, 적게 배웠으면은 안테나 성능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유리벽 속에 갇혀가지고 파리가 방 안에 들어오면 창문이 딱 막혀 있으면, 닫혀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창문은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앞만 부딪혀 보라고 거기 빠져나가는가? 못 빠져나가잖아. 그렇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창살에, 창문에 갇혀 있는 일반 기독교 신자들, 목사, 신부, 장로, 집사, 권사, 일반 평신도, 로마 교황, 추기경, 신부, 추기경, 수녀, 신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기독교 가톨릭에 대한 그 교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약해요. 안테나가 약하니까 신이님을 못 알아본다고. 자, 그런데 무속인들도 이래 보면은, 무속인들 중에서 야,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촉이 있으니까
사주 넣고 또 관상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8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인데, 양력 생일인데, 아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침몰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상당히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산케이 신문의 그 영향, 그리고 모레 이제 기자회견 변희재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은 산케이 신문에서 변희재님의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탄핵되고 구속 수감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블릿에 대한 것이, 거기 검사들이 허위 날조를 했다. 그때 그 검사가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제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미 터졌어요. 외신을 통해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걸 내가 영상 기록에 남깁니다. 이제 내년 2024년 22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7개월 남았어요. 내년 4월 10일이니까 금년도에 이제 오늘이 9월 11일이니까 금년도 10, 11, 12 이라면 3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4개월이니까 7개월 남았어요. 날수로 따지면 한 210일 남았는데, 과연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에서는 총선에 대해서 신인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난 상당히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럼 뭐 토요 일요 강의 때에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거의 안 하세요. 그냥 원론적인 하늘궁의 이제 비전, 그리고 불로유효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면은 경단위에 이제 경단위에 이제 돈이 이제 하늘궁으로 몰려든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은 허경영 신인님의 것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이야기하면 돌았나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박윤수 선생님, 내가 언젠가는 이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분하고 얼마 전에 카톡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여튼 간에 제가 하는 일에 근성을 빈다고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이분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허경영 신인님 다음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사, 양자, 물리학, 사주,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림을 엄청 잘 그립니다. 그림, 그리고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이제 건문학에 대해서도 엄청 조예가 깊으시고, 원래 이분은 또 역사가 전문이고, 그러니까 역사, 세계 역사, 한국 역사,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이신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는 거대한 어떤 그 집단에 의해서 조작된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7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가드 위 트러스트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 때마다 황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돈은 황제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평생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길을 걸었잖아요. 길을 걸었는데 그림 같은 거를 좋아하고, 나는 노래를 좀 좋아하잖아요. 김성기는 내 노래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 부르는 게나 못 부르는 걸 떠나가지고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바빠가지고 노래 들을 시간이 없어요. 노래 들을 시간이 있으면은
노래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시간에 뭔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정보, 한국에 이제 돌아가는 이런 정보,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한국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과연 어떠한 경로로 해서 이제 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음악 들을 시간도 없어요. 노래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고, 좀 앉았어. 아이고, 우리 아파트에 여기 청소부가 5명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이게 내가 그 수도 사업소 있을 때, 좀 청소부 아닌 청소부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변 청소를 엄청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한 그루에서도 낙엽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청소하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또 낙엽이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건 내가 잘 압니다. 지금 낙엽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청소부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무가 이래 있으면은 돌아서고 나면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건 그렇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도, 참, 내가 살아온 것도 어찌 보면 정치였다고도 할 수 있겠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엄청 시커먼하게 나오네. 안 노는 게 낫겠다. 왜냐하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고통 없는 그런 세상.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33가지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정치혁명, 두 번째가 정당혁명, 세 번째가 결혼혁명, 네 번째가 출산혁명, 다섯 번째 노후혁명, 여섯 번째 부채혁명, 일곱 번째 배당혁명, 여덟 번째 소득혁명, 아홉 번째 세금혁명, 열 번째 신불혁명, 11번째 교육혁명, 12번째 사법혁명, 13번째 금융혁명, 13번째가 뉴딜혁명, 14번째가 금융혁명, 15번째가 취업혁명, 16번째 유엔혁명, 17번째가 화폐혁명, 18번째가 지역혁명, 19번째가 징병혁명, 20번째가 농지혁명, 21번째가 농약혁명, 그 다음 22번째가 부패혁명, 23번째가 어업혁명, 24번째가 생활혁명, 25번째가 노동혁명, 26번째가 25번째가 보건혁명, 26번째가 노동혁명, 27번째가 장애혁명,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27번째가 장기혁명,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30번째가 주택혁명, 31번째가 벌금혁명, 32번째가 황사혁명, 33번째가 식수혁명이다 말이에요. 좀 틀려서 대단히 좀 미안한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하나도 안 틀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하튼, 거기에 이제, 그렇잖아요.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11일 같으면은 교육혁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킨다. 이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1번째가, 식수혁명인데, 식수혁명은 이제 4대 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업 배수를 완전히 차단해서
국민 모두에게 7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33가지를 다 이제 이렇게 열거를 못하지만은 그런 33가지를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뭐냐?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론이 중요하다고. 기독교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 성경이라고 있다고. 바이블 강정사는 그거 불태워버렸거든. 볼 게 없다 이런지. 그래도 참조할 게 있다고. 그러면 뭐냐니까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같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해가지고 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계시록까지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읽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 5음절로 줄어들어요.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된다. 기독교의 결론은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새로 오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결론이고 신약, 신구약 전서의 총 결론으로 돼 있다고. 그리고 33가지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돈 없는 세상이야. 돈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돈 걱정이야. 안 그래? 뱃속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놓으면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이름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니까, 장명소 가서 지으면 무료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싸게 해도 10만원, 20만원 그런다고.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더라고. 장명소, 사람이 또 죽으면은, 시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장례 치르면은 다 돈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돈이 들어요. 그럼 살아있을 때는 돈이 안 드는가? 어마무시하게 돈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돈은 필요는 한데 돈이 좀 모자라거나 없으니까 걱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이 돈 걱정 없는 세상, 그러면은 그게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뭐냐? 늘 사람은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된다고. 그래가 새 세상이 되는 건데 나는 이제 젊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야.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없잖아. 그 허경영 총재님처럼 말이지, 다 돈을 이렇게 벌고 이러면 계속 무료 급식이라든지 좋은 일을 위해서 계속 쓰잖아. 그 모든 재벌이라든지 이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말이지. 소수의 지금 현재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면은 거기 한 100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0억, 내가 확실치는 않지만 비슷해요. 한 100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0억, 6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돈 합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그 최상류층에 있는 그 1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 그런 성자가, 모든 사람이 성자가 되면은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느냐.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품었던 뜻이 그거단 말이야. 그 말을 나와서 미안하지만 듣고 싶은 사람 듣고 말 사람 말하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꾸미가 뭐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과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좀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것에 생각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가 움직이 놓은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른다든지 바닷속을 이렇게 고기처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과학자들은 그걸 나름대로 이제 그 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우주를 향해서도 갈 수 있잖아. 그렇듯이 나는 생각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자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그게 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또 가능하느냐고. 사실상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만 또 가능하다고. 그게 자타일시성불토란 말이야. 어? 또 이 이상은 이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할 수 없잖아. 말로 하려면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내 윤홍식 씨가 이야기하는 그 마반야 바람일이 돼야 말이지. 조견 오은 개공을 하게 되고 도일체 고액을 하게 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정시공 공적시색을 하게 되고 시제법은 공상이고 그 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이어진다고.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런 말 가운데 자타일시 성불도가 있다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 나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또 그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참 기독교와 이제 불교를 또 업어서 기독교 하나만 하기에는 내 이 깝깝해서 안 되는 거야. 불교, 기독교 두 개를 해도 양이 안 찬다 이 말이에요. 정산도 강정산의 가르침까지 해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서 아 이분이 참 허경영은 신인이구나. 신인은 허경영이다. 이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고, 확신하는데 요즘 불로인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확신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나는 이런 길을 걸었고 박인수 선생님은 내와 같은 그런 길을 걷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도 잘 그리고 현대 미술에 아주 박사지. 그리고 근문학에 대해서도 박사고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그 결론은 뭐냐니까 그분이 황제를 이야기해요. 황제. 그러면서 이 황제가 이미 우리와 지금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은 황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어제 아래 내하고 같이 카톡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했다고. 좀 있으면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나면은 내가 이제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만나면은 내가 이제 허락 받아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같이 찍든지 뭐 그래 할 예정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뭐 박윤수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허경영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가 지금 이제 2023년 오늘이 9월 11일인데 내가 내 이야기 하지만은 올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넉 달 그리고 내년 1, 2, 3, 4, 5개월 요 9개월 동안에 엄청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이제 연방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미 내년 총선 전에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가 거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들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인님께서 이제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굉장히 궁금하게 듣지만은 토요일하고 일요 강의에서는 최근에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내가 하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 어떤 여성분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했던데 내가 오늘 봤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가 이제 하신 말씀이 22대 총선에 21대 총선에서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우리가 한 250명, 260명 정도 국가혁명당에서 내보냈어요.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각 지역구에 거의 다 나갔다고. 253개 지역구에 거의 다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비례대표도 한 30명인가 40명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나갔는데 22대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물으니까 생각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것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외교는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하면 되는가. 그 말을 듣고 말이지, 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좀 아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으로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봐야지 손을 보면 되느냐고. 그 신인님의 입장으로서는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잘못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제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연산군이 광적으로 정치를 했지만은 일단은 자기가 권좌에 있을 때는, 하늘이 허락해준 권좌에 있을 때는 그 어명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다 시행이 된다고. 어명 떨어지면은 뭐 그냥 뭐 말 한마디에 막 삼족이 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하늘이 이제 연산군한테 권력을 주는 기간이 지났을 때는 뭐 지나가는 애들도 그냥 그 연산군한테 그냥 욕을 해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뭐 일반 내시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 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 못해도 잘한다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저 변희재님께서는 이야기할 때에 뭐 몇 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그 청주 집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야간 도주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도망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금년 뭐 한 12월 달쯤 되면은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는 그런 말을 직접 했습니다. 만쪽끼리 들고 흘려버리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까지 공개 집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내 방송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뭐 들은 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한 9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침몰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또 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우리 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뭐 굳이 세 번째라 그러면은 이제 100명의 이제 우리 허경영 대통령님을 보좌해줄 그런 새 헌법 하에서 100명의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제 나오는 과정, 그것도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말이에요, 내년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간다, 4월 10일을 넘긴다고 가정이 되면은 총선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지금 선거법을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처럼 그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되면은 혹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내보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전에 안철수가 지역구는 한 사람도 안 보내고 이제 비례대표로서만 이제 그 국회의원이 몇 사람 나왔거든. 그렇듯이 국가혁명당에서도 뭐 지역에는 안 보낸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로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0석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이거는 뭐 그냥 내 피셜입니다. 아마 그래 되면은 원내당을 이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그거는 뭐 20석 같으면은 원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침몰되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금년 12월 달을 넘기느냐 내년 1월 달로 가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9월, 10월, 11월 들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볼 거고, 오늘이 그 첫 신호탄으로서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영문판으로 이제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고 침몰되고 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야간 도주를 했든지 뭐 그냥 끌려갔든지 이제 이러면은 없어진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딴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국민 앞에 어필이 돼야 되니까, 즉 이제 TV 토론에 나오셔야 된다고.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뭐 군소 후보 TV 토론에 나오는 게, 군소 후보자 TV 토론에 밤 뭐 12시, 새벽 1시에 방영하는 그거 말고, 그냥 그 골드타임 시간대에 저녁 8시, 9시, 10시 요 때에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에 새로운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될 건가를 귀를 쫑긋 하고 보는 그 시간대에 10번 이상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이제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사자호를 통할 때 바라실 때 이제 국민들이 다 깨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의힘당 후보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이제 한 5, 6개월 뒤에 있는 일이니까, 지금은 급한 것이, 급하다기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뭐 이 정부가 내려앉는 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전에 이제 2022년 6월 달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가셔가지고, 그때 초청 강사로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는 1당이나 2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로 나가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게 진짜 또 어떻게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동적이니까. 하늘궁에 보면은 하늘궁 본관을 맨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는 2016년도인가 그때 보면은 기아집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기아집으로. 그 하늘궁 가보면은 그 기아집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은 바뀌었거든. 지금은 저게 인천 영종도 옆에, 왕산 옆에 보면은 또 황제궁을 지을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걸로 짓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바뀌듯이, 과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작년 6월 달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가서 가지고 하신 말씀대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서 그 후보 경선을 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출마할 건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1년 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백궁에서 어떤 안이 나왔다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당선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 안 그래요? 당선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지금 내려와 있어 가지고 어제도 내가 아련하고 왔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뭐 신인보다 나이가 7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잖아. 내가 68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지. 그리고 이제 신인님께서 좋아하시던 그 노래가 내가 다 아는 노래거든. 내가 혹시 모르는 노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 아는 노래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젊었을 때 하시는 그 생활하셨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한 7년 차이가 나니까 대충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에 그 유튜브 간 사람 나와가지고 말이지. 뭐 언급해 놓은 게 있더라고. 그 뭐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허경영 이제 우리 총재님은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좀 고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가 참 진짜 옛날에 그 뭐 정인태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참 우리 뭐 총재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판나라 감나라 뭐 대추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이 신인인 줄을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1%의 이제 하늘궁의 지지자들은 신인으로 하는데 99% 사람은 신인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신인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써라 이제 이런 말을 훈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가 돌았나 싶더라고. 내가 이걸 볼 때에 뭐 돌았나 이래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철없는 애가 철부지하는 소리란 말이야. 그 소리가 내가 가만 볼 때 회원 등록도 안 한 것 같은데 국가혁명당 당원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단 10원도 보탬을 도움은 주지 않은 사람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철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 옆에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 뺨알따기를 몇 번 맞았을 거야. 나는 말이야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쳐다보지도 안 해요. 5년짜리 대통령. 예를 들어서 100년짜리 대통령이라 하자고. 그래가지고 진짜 배당금을 말이지 150만 원 아니라 1,500만 원 주고 말이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고 하자고. 만약에 그럴 사람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문제 뭐냐, 영혼의 문제 말이야.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알면은 나는 쳐다보지도 안 해요. 왜 내가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느냐고. 내가 젊었을 때 품어왔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돼가지고, 그것은 그게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야. 그냥.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 정말 다 성자가 되는 세상, 그런 것을 내가 추구했다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허경영 신인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른다 이 말이야. 근데 그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또 아시아 통일도 하고 세계 통일도 하고 세계 황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거라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사람은 나름대로 또 허경영 신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해 준 거는 고마운데 이렇게 판나라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더라고. 그런 사람은 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지.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내려앉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다고. 12월 달에는 김건희 특검 거기 이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라고.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무슨 법이냐 하여튼 나와 터져가 있는 상태라고. 여기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렇네요. 옆에가 이게 이제 프로지오 김해 3개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가 들어온다 그러네요. 우리는 여기가 629세대인데 새로 지을 3개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는 아마 630세대, 우리보다 한 세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요즘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라가지고 평양 단가가 평당 아마 1,700, 1,800 정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니체가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참된 기독교회는 예수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자, 이제 9개월, 올 9개월, 98월 달부터 하면은 10개월이야. 그 동안에 가장 경천 동지할 만한 일들이 이제 터지고 계속 터지는데 오늘 쌍케이 신문에서 테브르스에 대한 진실을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다. 영문판으로.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이제 주요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이제 접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만 내가 남겨놓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은 더 재밌겠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의경영.